네, 어제 재보선 평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전남 곡성은 기대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영광에 중점을 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왜 그야말로 대패를 했을까? 보십시오. 그 장현 후보 내세웠잖아요. 처음엔 민주당 후보하고 투톱인 줄 알았는데 진보당 후보가 치고 올라오더니 이석하 후보가요. 결국 2등 했어요. 조국혁신당은 3등 했고요. 자, 이대로라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어디서든 빗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그나마 좀 자유롭게 민주당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한번 타진해 봤는데 처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지요. 밑바닥 정무 감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영광군수 후보로 공천한 장현 씨는 학도 호국단 출신입니다. 학도 호국단. 전두환이가 만든 대학생 조직이지요. 여기서 고려대 회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현 씨가. 자, 이걸 사전에 몰랐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알았다고 해도 문제지만은 몰랐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 이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말이죠. 학도 호국단 출신을 걸러내지 못한 정무 감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도 호국단 출신임을 알았다면은 워낙 관념적인 데다가 엘리트 의식이 충만해서 때묻은 사람은 하는 조국혁신당일 텐데 이런 조국혁신당이 장현 씨를 공천 줬으니 만무할 것입니다. 학살괴수 전두환의 그 정권 시절 대학생 신분으로 반공대회 웅변까지 한 장현 씨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조국혁신당이 후보직함을 줬다는 것은 참 상식밖의 일이죠.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몰랐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성숙기를 좀 더 가져야 한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독자 생존을 꿈꿀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국혁신당 어떻게 해서 모은 12석입니까? 윤석열에게 이겨보지는 못했지만 얻어맞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동정과 연민으로서 받은 12석 아닙니까? 근데 독자 생존이라니요. 쇄빙선이 된다고 해놓고 지금 유람선이 된 거 아니냐, 낚시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좀 더 내실을 기할 때다. 자기 단련을 가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쇄빙선 역할을 조국당이 합니까? 민주당이 합니까? 민주당이 한다고 호남 유권자들은 봤던 것이고 영광 곡성에서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사실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곳 아닙니까? 이번에 재보선이 이루어진 곳이. 그런 곳에서 민주당이 선택받았다? 민주당이 그 지역 구민들에게 실망을 샀었는데 이번에 표를 얻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기도 합니다. 조국혁신당 맹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고 영광 곡성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곧바로 뺏겼죠. 조국혁신당이 말입니다. 정말 그 얄팍함은 말이죠. 이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가볍고 그리고 허술한 정당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니 조국혁신당 혼자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합니까? 우리가 민주당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본소득하겠다? 아니 지금 영광군이 말이죠. 재정자립도 10.6%입니다. 전국 평균이 43.3%인데 지금 229곳의 기초단체 중에서 163이에요. 영광군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12석 비례대표로만 교섭단체도 아니고 그런 조국혁신당이 무슨 수로 기본소득을 실험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또 이 영광군 같은 경우는요.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시골 마을. 그러니까 이제 식품 사막이라고 불리죠. 오늘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마는 2020년 통계긴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주변에 편의점이나 식료품 가게가 없어가지고 이 사러 나가려고 하면은 수십 킬로미터를 나가야 하는 또는 십수 킬로미터를 나가야 하는 그 지역 1등이 전북 정읍이고 2등이 전남 영광입니다. 이번에 재보선이 있었던 전남 영광. 여기서 기본소득 100만 원씩 한다고요? 조국혁신당이요. 어떻게 뻥부터 이렇게 배웠습니까? 정치를. 자, 조국혁신당은 내적 성숙을 기하는 것이 이번에 숙제로 던져졌다. 지방선거 때 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망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부산 재보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정선거. 사실 이기기 쉽지 않았지요. 이길 거라고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고 윤한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사전투표 때는 뭔가 좀 기운이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졌습니다. 졌는데 정말
굉장히 표차가 컸어요. 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61.03%, 민주당이 38.96%. 야, 이게 거의 23%포인트 못되게 이렇게 격차가 난 건데 크게 진 것이죠. 지난 그 지방선거 때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 PK 선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 애끓는 그분의 평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 너무 답답하다라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건 그냥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놀라셔도 됩니다. 부산금정 재보궐선거가 너무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김엄마에게 제보합니다. 이번 부산 선거에 제가 지원 유세만 6번 나갔습니다. 대대적으로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지원 유세 나갔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어렵겠다는 것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저희는 반 이재명, 반 이재성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재성은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총선 때 출마했던 이재성 위원장. 이분이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부산시당 위원장이 됐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반 이재명, 반 이재성 분위기가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현역인 전재수 의원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비서관 한 분만 파견 보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지금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이니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 재판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여러 번 내려와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전재수 의원, 유일한 부산의 현역 민주당 의원인데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은 반 이재명 성향이 커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것을 꺼린다는 게 본인 의견이었습니다. 본인 의견이라고 하면 문맥상 전재수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 총선 때도 그런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산은 반 이재명 성향이 크니 이재명이 이곳에 안 오는 게 좋다라는 게 전재수 의원의 입장이란 거예요. 자, 전재수 의원이 억울하시다면은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도 느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안에서. 본인 또한 시당 경선 후보였던 경쟁 후보들에 대한 그 포용력이 부족했지만, 그러니까 이재성 위원장도 시당 위원장 경선 후보였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포용력을 잘 보이지 못했다. 이재성 위원장도 뭐 그런 지적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후보에 나오려는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심한 견제가 느껴졌습니다. 이재성 위원장 다음에 부산시장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그랬더니 경쟁 후보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전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들 심한 견제가 느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이 기초광역의원만도 민주당은 30여 명이 넘을 텐데 저는 그들을 잘 보지 못했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그들이 합류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즉 지방선거 공천은 지역위원장이 가지고 있으니 눈치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거 유세 영상을 다시 보시면 당대표가 부산에 총 4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다른 지역에서 인근 PK 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인근 지역에서 지원 유세로 온 인원이 100명에서 120명이었습니다. 유세 현장에 경찰 인력이 100명 정도라 치고 감안을 해보면은 부산시당은 정말 많이 안 나왔습니다.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선출직 의원 및 당원들도 안 움직였겠죠. 10월 15일 마지막 집중 유세 때도 전현직 국회의원, 시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0%포인트 격차로 진다고 봤는데 총선보다 못한 득표율은 이재성 위원장을 몰아내고 차기 지방선거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2%포인트 격차로 졌어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재성 위원장이 기업 CEO 마인드로 시당을 운영하면서 마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말을 선거운동 내내 들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험지인 부산에서 고생하신 선배 정치인들도 많을 텐데 그 언더독 반란인 이재성 위원장이 지역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당선되면 당선된 이유 100가지와 반대로 낙선되면 낙선된 이유 100가지가 있겠지만 현장 분위기는 언론 보도와 많이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영향도 평가를 해볼 텐데 조국혁신당의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특히 부울경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푸념을
김엄마께 늘어놓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